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회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배숙 당 대표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날씨가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겨울 날씨, 평창의 그 겨울 날씨보다는 따뜻할 것이다 해서 그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남북 또 미국, 북한 그 사이에 조금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전용 비행기로 온다고 합니다. 아마 김정은 공동 메시지 내지는 친서를 전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북한과 미국의 그 대화로 발전시켜서 우리 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 운전석 위치에서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또 어제 이 민주평화당 창당하고서 첫 행사로 동대문 패션 상가를 찾았습니다. 저희 당명이 민주평화당인데 원래 동대문 패션 상가의 모체는 평화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시장의 유래가 이부에서 오신 그 시장님들이 1961년도에 시장을 만들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평화시장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생 행보의 첫 출발지로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 당이 당명과 일치해서 아주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첫 행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 이것을 우리 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을 위한 그 특위를 만들면서 이것을 위해서 정책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 5일 근무제 실시, 또 물류센터 건립, 비즈니스 센터 건립, 게스트하우스 조성, 그리고 디자인뱅크 설치, 그리고 과도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의 불평등에 대한 그 집단 고민을 던져준 지강원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강원은 556만 원을 훔친 죄로 총 17년형,
73억 원을 횡령한 전교환의 동생 전경환은 징역 7년. 지강원은 물론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긴 하지만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이렇게 정부했고 국민들은 그 항변에 전율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삼성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금 형식은 유죄를 빌렸지만 내용상 무죄 방면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죄목은 최순실에게 36억 원의 뇌물 공여입니다. 16,000원어치 라면 24개를 훔친 20대 남성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서슬퍼런 법입니다. 버스 요금 2,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했던 모진법이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충격이 3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법개혁의 미온적이었던 법원 스스로 명분을 잃었습니다. 성추행과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검찰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으로 끝나서만은 안 됩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또 국민들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할 법원과 검찰의 부끄러움을 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평등이라는 가장 상식적인 것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평등, 세대평등,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경환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 정상화 관련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한국 거대 양당이 2월 국회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 결의안이 우리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보다 국회의 파행 뉴스가 먼저 전해졌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쁩니다. 산적한 민생 해날 내팽개친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2월 국회는 민생 국회여야 합니다. 제2의 제천 밀양을 방지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영세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2월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여야 합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변화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책, 숨겨진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5.18 특별법의 처리, 지방 분권과 권력 분산을 담은 국회 개헌안에 대한 논의까지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국회의 운영을 파행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여야 간 다툼이 있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쟁점이 없는 상임위에서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룰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갖는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모든 정당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북한의 개막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세계 유일 분단 국가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은 이름부터가 평화가 번성하는 공간입니다. 유엔은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문을 채택해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북한과 미국의 태도에 눈치를 보면서 하찮은 말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연구 정착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피땀 흘려 준비하고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올림픽의 성공을 성원해 왔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올림픽 정신을 더 높여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햇볕 정책을 개성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정당으로서 이번 스포츠 축제를 응원하는 성숙한 국민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대표가 추진한 보수야합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두 정당의 합보다 낮게 나타나 마이너스 통합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안 대표는 통합의 근거로 여론조사 지지율만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이 통합의 근거가 사라졌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모두 유선혁 위원장님 모두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조배숙 대표님 또 장명원 원내 대표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교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88년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 간의 왕래와 대화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향후 이번 대회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금 현재 한일 간 관광력조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한일 간의 관광력조를 비롯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다시 흑자 전환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관광력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1급 관광정책실장이 관광 업무를 총괄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급 국장급으로 격하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광청으로 관광추진기구를 승격을 해서 보다 더 이 관광정책을 책임있게 효과있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라는 점을 한번 거론을 지적을 해둡니다. 기왕에 말씀을 한 김에 그저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중관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창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적인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디어 수단을 새롭게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평가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즉 청년 창업이 성공할 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하면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창업을 하더라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조기에 도산하기 십상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일시적인 고통을 견디고 피땀을 흘려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적 고통을 요구하는 정책을 미리부터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환율 문제와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면 창업기업은 의타심만 커져서 자생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경쟁력과 성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훨씬 유능한 시장에서 청년 창업의 자금을 조달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험 자본이 쉽게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은행 등 대규모 금융자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모험자본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는 것이 청년 창업을 성공시키는 핵심 방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비롯한 각종 연구소 및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해당 전문가 사회, 경영 컨설팅 기관, 그리고 정부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과 조언 속에서 청년들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방안이 정부가 지속적인 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수단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 생태계를 올바르게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도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걸 SNS에 올리고 변호사 단체들도 재벌 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었다 이런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항소심 판결은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입니다.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추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세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2심 재판부만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몰랐다고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법정 진술이 모두 제출되어 있음에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채
세계를 리오라는 특정한 노래를 구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6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도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국민들은 이런 형태를 두고 유전무죄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2월 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선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범죄 사실이 그대로 포함된 공전의 양면입니다. 최순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면 공여자 측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16기 재벌기업이라고 하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횡령 개인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일감 몰아주기, 갑질 횡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지원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이 오늘의 부영을 있게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 2~3%의 낮은 이자에 15년 거치 20년 불알 상환으로 사실상 부영이 그 기금을 무상으로 빌려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의 수수방관이 부영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국회, 시민단체, 입주자들은 부영의 과대한 임대료 인상, 부당한 분양전환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전국의 부영 아파트가 부영의 분양전환 이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영 사태를 사법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를 개선하고 입주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양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재벌 봐주기이고 부영 이중근 회장의 가전 비리는 그동안의 재벌 비호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 재벌 그룹에 대한 면죄부는 제2의 이재용, 제2의 이중근 회장이 나오는 결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의 모두 말씀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평양올림픽 이런 비하를 했지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방한합니다. 세컨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컨회담을 기대합니다. 이방카가 방한하니까 김여정이 방한합니다. 물론 그 시차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 로얄 패밀리의 외교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상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북한 70주년 열병식이 규모가 축소되고 생중계가 되지 않은 채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ICBM 화성 14형, 15형을 공개했고 또 염려했던 SLBM 북극성 3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몇 주 안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는 최희 부위원장의 방남을 제재를 허가했습니다. 제재를 유예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서로 강력한 막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휘해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또 북한 핵을 해결하는 그러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주 의원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민간인 사찰, 특팔비 불법 사용, 다스 관련한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영포 빌딩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있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 내용을 따르면은 A4 용지 5장의 분량에도 불구하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 과중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스 소송 관련해서 미국의 유명 로펌에 대한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현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명확한 뇌물이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삼성이라는 재벌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로부터 겁박을 받아서 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재용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스 관련해서 소송 비용을 삼성에 냈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겁박을 받아서 소송 비용을 낸 것이라서 무죄라고 할 것인지 사법부는 맹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수 의원님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해봅니다. 북한도 창군 70주년 열병식도 축소해서 거행할 만큼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역시 여야와 이념을 넘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이 무엇보다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장병환 원내대표님, 정동영 의장님, 최경환 의원님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5건의 민생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설사업기본법은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해서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고질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서 원래 산정한 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소방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공사 품질도 떨어지게 돼서 비상시에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잦은 오작동으로 경보 장치를 평상시에는 꺼놓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지난 안행위 법안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서 본래 예정된 법안심사 일정이 또 다시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구태 정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모두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화를